오늘도 입을 털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3월이 되면 5명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3월을. 여태까지는 2명이었죠. 그러니까 3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는 5명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달에 1명씩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2월에 10명 정도가 된다면 야, 나 바랄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올해 저희 막둥이가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 애들 키우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요, 진짜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요. 오히려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뭐 6시, 6시 반 뭐 이럴 때 이제 집에 오거든요.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그때 6시에 끝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 이제 셔틀버스로 이렇게 이 집 저 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다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만약에 6시에 끝나면 6시 반 정도 집에 오고, 어린이집이 혹시 6시 반 정도에 끝나면 뭐 7시에 집에 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훨씬 일할 만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12시 반이면 끝나요. 12시 반이면 끝나고 뭐 여기저기 약간 태권도다 뭐 피아노다 미술이다 뭐 이런 거 돌려도, 아무튼 그래서 애를 어떻게 데리고 저기 갔다가 뭐 이런 것도 살짝 있어야 되고, 물론 태권도나 뭐 그런 데는 애를 뭐 다 픽업으로 오고 이제 그러니까 좀 덜한데, 그래도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힘이 들거든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힘들고 약간 그런 때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동안 2명 가르쳤었잖아요. 그런데 12월, 1월, 2월에 아니지 1월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월, 2월에 2명을 데리고 집에서 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예. 얘네가 이제 다른 레벨이니까 거의 과외지 뭐 독과외지. 얼마나 좋겠어 애들은.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1, 2월 달이 은근히 컨설팅 성수기예요. 예, 컨설팅 성수기예요. 12월 달서부터 1월, 2월 이때가 컨설팅 성수기야, 성수기. 그래서 컨설팅도 때때로 하지. 얘네 2명 과외하듯이 수업했지. 그 다음에 뭐 집안일 해야지. 뭐 이러니까 정말 시간이 정말 잘 가고, 나는 애들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 진짜 조금도 안 해. 조금도. 그런데 이제 5명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늘었다 뭐 이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또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공부방 하는 선생님들의 여유다. 뭐 남자가 공부방 한다면 이거보다는 아니겠지만, 여자가 부업으로 공부방을 한다. 이게 바로 공부방 하는 선생님들의 여유구나. 왜? 공부방 하면 1명만 들어와도 자기 거야. 왜냐면 공부방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돈을 들인 게 없으니까 그냥 1명만 들어와도 그냥 그게 수입으로 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방이 그런 게 좋아요. 내가 쓰고 있는 정수기, 뭐
내가 쓰고 있는 뭐 에어컨, 뭐 내가 쓰고 있는 보일러, 뭐 다 내가 쓰고 있는 가스, 뭐 전자레인지, 뭐 다 그냥 새로 구입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새로 구입할 게. 그렇게 공부방을 하면요, 정말 한 명만 들어와도 그때서부터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것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원을 하면 최소한 15명, 20명, 이후서부터 내 돈이 된다. 예, 학원 하면 덩치도 커가지고 거기에 뭐 인테리어다 뭐다 해가지고 또 관리하는데도 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죠. 그런데 학원은 애들이 조금 다녀도 이 실장 같은 선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하면 거의 그냥 시작해서 한 달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한 400에서 500만 원이 되거든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한 20명 모일 때까지는 자기 돈이 오히려 나가는 거고, 20명 넘어서부터는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교습소 정도면 한 애들이 한 6명 정도까지는 내 돈이 아니지만 한 7명서부터는 내 돈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부방 하는 여선생의 여유다. 예, 이러면서 나는 더도 안 바란다. 그냥 한 달에 1명 정도 느는 거 완전 오케이. 예, 완전 좋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할 때, 큰 학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제 거 차려서 학원을 할 때, 초창기에 한 뭐 3, 4년, 뭐 2, 3년, 뭐 그 정도 기간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이것저것 뭐 다 하는데도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꽂히더라고요. 예, 1,000만 원 훨씬 넘게 그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이 하도 이렇게 잘 들어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사기가 이 정도 사이즈면 되는데 그냥 복사기 월 렌탈료가 5만 원 더 드는 이 정도 사이즈를 괜히 구비를 해 놓고, 그리고 학원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세콤 뭐 이런 거 그런 설치도 해 놓고, 학원에 뭐 책 이외에 뭐 훔쳐갈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굳이 그냥 그런 세콤을 해 놓고, 그런 거 해 놓고, 그 학원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데도 돈을 그냥 술술 쓴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전에 월급으로 받고 다녔던 것보다 훨씬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정말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게 바로 학원을 확장하지 않았다.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원을 첫 해에 애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 새끼 강사 둘, 아르바이트 겸 뭐 강사 겸 이런 애들,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걔네 둘 두고 저 혼자 하니까 거의 이제 돈이 다 이제 제 거로 들어온 거죠. 학원 뭐 월세나 뭐 이런 거로 조금 나가고, 이제 그럴 때에는 그 들어오는 돈도 많고 학생들도 그때 근데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가 한 88명 정도,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가.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굉장히 이거 학원을 이전을 해야 되나. 그때 4층이 비었었거든요. 4층이 막
학원을 내놓는다 그러고 저보고도 막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4층 수학학원이. 그래가지고 4층까지 아니지, 그때 제가 4층이고 5층이죠. 5층. 5층까지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막 그래서 이걸 확장 이전을 할까 말까, 한 칸 더 쓸까 말까 뭐 이랬었는데 결국은 안 썼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게 한 칸에 165만 원짜리 건물이었었는데 월세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게 학원은 정말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선생, 가르치는 원장이나 뭐 선생과 상관없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쏠림 현상.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조금 인기 있는 애가 이 학원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학원이 잘 가르쳐서, 아니면 학원의 뭐 선생님의 능력이 좋아서 뭐 학원이 어째서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걔가 다니니까 다니는 거야, 애들이. 그럴 때 쫙 또 소문이 퍼지고 막 이러면 쫙 또 이렇게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그런 애 잡는 게 정말 좋은 거야. 아무튼 그러다가 또 그런 애가 또 나가잖아. 그러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고, 이런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학원은 정말 한 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쏠림 현상에 이런 게 있어. 나는 처음이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애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진짜 이름난 망나니 같은 애 있잖아요. 그런 애가 들어오면 그게 또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런 애가 이 학원에 다닌대. 이 소문이 퍼지면 그냥 그 학년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선생은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걔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들어올 때 뭐 그렇게 뭐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는 내숭 떠느라고 그냥 조용히 있고 뭐 이러니까 모르지, 몰라. 근데 그런 애들도 들어와도 쫙 나쁜 의미의 쏠림 현상이 있고, 이래서 학원이 정말 좀 학원을 좀 큰 덩어리로 하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 공부방 하는 게 좋은 게, 인테리어 할 게 없다. 인테리어를 할 게 없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 교습소다 뭐다 하면 자재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본인이 사는 집에서 공부방 방 한 켠이나 뭐 거실이나 이런 걸 꾸며서 뭐 할 게 없고, 그렇게 뭐 인테리어를 할 게 없다. 인테리어를. 그런 것도 좋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나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여행이 가고 싶어서 방학 한 달 어디 가서 쉬고 오고 싶고, 뭐 외국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있다가 나오고 싶고, 이런데도 그놈의 월세 나가고 학원 운영비 나가는 걸 생각하면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그리고 애들도 한 달 쉰다고 다 떨어져 나갈까봐 못 나가. 그런데 공부방은 그런 게 살짝 자유롭다. 그런 게 살짝 자유롭다. 뭐, 예. 그래서 좀 자유가 있다, 자유가. 학원을 차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의 개가 된다고. 예.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워킹맘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와 봐요. 일요일은 아니겠지만 토요일에는 와 본다고요. 문 열었나? 문 열었으면 좀 상담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예, 그런 느낌이죠, 뭐. 그리고 당연히 학원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나가요. 왜냐하면 중고등부를 가르치니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공부방 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돈 때문에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런 거 없어. 근데 학원 오면 다달이 나갈 돈이 있잖아. 다달이 500이고 600이고 뭐 나간다고. 아니면 거기다가 뭐 강사들 좀 있잖아. 그러면
1,000만 원이 우습게 나가요, 다달이. 그런데 학원은 정말 다달이 사는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애들이 또 쑥 빠졌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다시 쑥 들어왔다가 이런 게 좀 강해가지고 정말 나갈 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안 되면 정말 이 돈 때문에 피가 마르는 이런 걸 경험을 해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학원 원장님들이세요. 절대로 뭐 공부방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습소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학원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배웠는데 제가 만 7년을 이제 수지에서 학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큰 학원에 있다가 거기를 이제 퇴사하면서 이제 내 거를 차려서 이제 나간 경우거든요. 그때 만 7년을 있었는데 만 4년 잘 되고 3년 못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핑계일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한데, 제가 고정적인 강사 없이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느낌의 강사들만 두고 제가 메인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양쪽으로 이제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몸도 양쪽으로 다녀야 되고 정신도 양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이걸 여태까지는 온 마음과 정신을 한 곳에만, 학원에만 집중시키고 살았는데 이게 분산이 되니까 정말 학원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원이 안 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 엄마의 자식들은 똑똑했어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둘이 제 학원을 그것도 오래 다닌 경우인데, 뭐 학원비도 착착착착 내고 오래 다니고 애들도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야, 저 엄마는 복이 있다 이랬거든요. 수수해요. 그리고 예, 가정주부 같고 수수해, 만나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집에서 독서 논술 그거를 공부방처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별 광고를 안 해도 그 엄마의 공부방에 애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도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타임에 뭐 한 4, 5명, 뭐 4명, 뭐 이 정도로 한 몇 타임 하는 요런 공부방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부럽더라고요. 야, 저 엄마는 좋겠다. 나가는 돈도 없고 그냥 그거 한 10몇 명이고 치면 그거 받아서 그거 남편이 벌어오는 거 플러스 이거니까 야, 보너스 받는 느낌이겠다. 부럽다. 뭐 이러면서 나는 왜 학원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러면서 학원은 바보가 학원을 하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주 전문가, 뭐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습소나 공부방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학원 하나? 학원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그 공부방 하는 엄마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엄마는 자식들도 똑똑해가지고 자식이 2명이니까 걔네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엄마는 본인이 공부방을 하면서 또 본인의 자식들은 또 열심히 또 학원을 보내면서 또 국영수 이렇게 학원을 이제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열심히 학원을 보내면서 또 좋은 대학 가게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이러니까 참 보기가 좋고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생이 이제 3월에 5명인 이 시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족을 하고 아, 참 좋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공부방 하는 여선생의 여유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장점이다. 이게 공부방의 장점이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